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자꾸만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시장에는 현재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대응은 계속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을 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시청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필요한 포트폴리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돈줄 선생님이시죠. 이재선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새롭게 포트폴리오 전략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은 역시나 돈줄 선생님과 함께 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장은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신기했던 게 대표님이 네옴시티 관련주 한 번 더 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반응이 오늘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대표님이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오늘자 말씀하신 대로 네옴시티 쪽은 오늘 움직였다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고요. 움직이면은 또 과거에 우리 일주일 만에 50% 이상 움직였던 것처럼 좀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CES 관련주들이었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챗봇 관련주 이쪽으로 중심으로 돌면서 친환경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던 이 주도주 계열 쪽이 약간의 자금이 순환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회색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냥 횡보하는 조정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피부로도 느끼실 겁니다. 계좌만 열면 다들 보이실 거예요. 내가 중장기 종목을 들고 있다 혹은 대형주를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코스피 갇혀있는 동안 움직인 종목이 얼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쉬어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많이 매매하시죠. 중심적으로 대형주.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글쎄요. 대형주를 대응할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에 대응할 게 있나요? 변곡점이 나와서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반전된다라고 하면 이 변곡점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거지 대형주는 굳이 중간중간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변곡점이 나와서 저항 구간이 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리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 재매수한다. 오케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대응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실 거면은 진작에 이 구간에 있을 때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응을 한다? 이제 와서 채널 돌리면 어딘가에서는 또 대응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에요. 지금은 대응하는 시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한번 흔들고 갈 겁니다. 왜? 이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조정받는 구간에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점인가? 작년처럼 올라갔다가 급락, 올라갔다가 급락 나오는 이 학습 효과 다시 한번 진행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외국인들 14조 원 매수했다가 지금 얼마? 아직도 13조 원 남았습니다. 크게 뭐 물량 던진 게 있습니까? 13조 원 아직도 남았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1조 원 가까이 매수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 되려면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이라도 덜어내야 변곡점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이 구간에서 모든 게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금이 다 이렇게 날아가고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럴 확률은 매우 매우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최근에 미국의 목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치될 수 있다. 그건 작년부터 계속 열어놨던 이슈였죠. 3월보다는 6월, 6월보다는 9월 계속 상향 조치되고 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은 대신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안정화 단계로 가다가 잠깐 주춤하니까 또다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직 긴축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긴축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기존 목표치도 아직 안 갔어요. 그리고 긴축이 끝나는 그리고 기존 목표치까지 도달을 해도 아직 수개월간의 기간이 남았어요. 6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보면서 판단하세요. 6월까지 보면서 판단하시고요. 올라봐야 0.25%인데 지금은 0.25%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5.1이죠. 지금 목표치가 5.1%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건 사실 안 좋기는 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6월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표를 여러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에는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텝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극소수의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만 얘기가 나오는 거다 정도로 보시고, 자, 우리가 한국은행이 조금 더 금리를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뭐 은행에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이 또 정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 정치적인 입장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은행에서는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를 맞춰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 인상 조치를 우리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죠.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뭐 안정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상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물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좀 많이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다리고 시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2,400 흔들기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스피를 흔들고 코스닥이 유지된다. 조정이다. 하락 아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 3월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데 중국의 양회 기점으로 해서 시크릿 컬업종이나 이런 부분 최근에도 이슈 많이 됐었죠. 자, 이런 부분이 또 한번 활개를 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올랐다 하실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갈 거냐 차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중국의 정책을 보면서 판단하자고요. 자,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일단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텐데 그 전에 한번 흔들기 나온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놀라지 마시라고. 2,400 흔들기 나와도 놀랄 거 없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조정 구간이고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형주를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2, 3년, 5년, 10년 보고 들고 가는 거니까 굳이 지금 와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조정받기 전에 대응을 하셨어야지.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대응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부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아니라 변동성 있는 코스닥에 집중하셔야 된다. 코스피가 회색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움직임?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돌파한 후에 상단 부분에서 약간 정체되는 정도 흐름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은 좋은 게 뭐냐?
지수가 정체돼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 움직였다가 쉬고 있는데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로보티즈가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진입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상한가 수준으로 가고 나머지 로봇주가 이렇게 올라왔죠. 저희가 장중에도 이렇게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고 로보티즈가 조금 더 일찍 상한가에 말아줘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따라서 움직일 거고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지 상한가 못 들어가면 마감쯤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윗골이 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윗골이 달았죠. 아슬아슬하게 상한가에 마감까지 못 들어왔었는데 자,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순환이 계속 돌고 있다. 자율주행, 챗 GTP 등등 해가지고 여러 섹터들이 순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UAM,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옴시티 다 순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2월이 끝나고 이제 3월이 다가오죠. 3월부터 해서 이제 2분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오는데 1분기 우리 준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자 3월에 2분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금이 순환되기보다는 기존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기존 종목 사이에서, 기존 섹터들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다. 언제까지? 2월까지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3월에도 이 움직임이 유지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3월에 혹시나 중국발 이슈로 해서 양회 이슈로 해서 자금이 이동하는지까지만 같이 보자고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좀 더 편안하게 1분기 마무리하고 2분기까지도 지속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SM이라던가 특수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X발 이슈로 해서 세아특수관이나 이런 쪽이 개장 초부터 움직였었는데 이런 특수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내용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속적인 이슈입니까? 단발성 이슈입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교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교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시고 저희가 장 끝난 후에도 그리고 장 중에도 다 설명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이 시장 잘 이겨내시고 2분기도 잘 준비해서 우리 더 큰 수익률 올리도록 하시죠.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 지금 흔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겁먹지 마시고요. 큰 상승을 맞이하기 앞서서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실 수 있고요. 시장에 관한 공부들, 종목에 관한 공부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돈줄 선생님과 함께 1, 2월 이 2달간 같이 공부했던 돈줄 종목들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돈줄 종목의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매수한 지 한 달 만에 무려 79%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로보티즈 본격적으로 이 상승 궤도에 올라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누적 상승률 현재 69%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이 주요 자동차주들의 호실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58.8%라는 상승률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선익시
시스템 실적 호전에 강세 보여지고 있죠. 매수한 지 10일 만에 무려 누적 상승률 현재 55% 돌파해주고 있고요. 아스트는 5일 만에 30%, 유니온 머티리얼은 현재 보름도 안 돼서 28%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 리뷰를 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저희가 돈줄 종목, 수익률 탑10 종목을 확인했는데 무려 이 2달 동안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부터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벌써 2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00% 넘게 세 자릿수 수익률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너무나도 여러분께 지겹도록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6월 정도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꾸준히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교육을 해드렸느냐? 자, 반도체주 들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작년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식구조대 방송에도 제가 첫 번째로 출연할 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 해도 600만 명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IT 투톱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총 1, 2위였죠. 자, 이 종목들이 작년에 제가 교육해드릴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하이닉스 시가총액 80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가 50조다. 자,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530조가 됩니다. 530조. 이 세 종목을 합치면 IT 톱에 대한 관련 종목을 합치면은 530조가 돼요. 다른 종목, 삼성전기부터 해서 다른 건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 관련된 그리고 우선주까지만 해서 530조예요. 작년에 수급이 좋았나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 긴축 성장주에서 자금 빠져나가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건 스탠리 악성 레포트에 기존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하죠. 중국에서 봉쇄 조치 취하죠. 미국은 중국에다가 반도체 기술 자꾸 유출하지 말고 거기랑 반도체 동맹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도체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30조를 들어올릴 만한 자금이 있느냐?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자금이 없어요. 수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다시 좋아질 거긴 한데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이 종목들을 손실 구간이어도 저라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주를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SNS텍이었습니다. SNS텍은 작년에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반도체주도 실적 안 좋다고 내려왔는데 SNS텍은 작년에도 실적 좋아졌죠. 올해는 어떻게 돼요? EUV용 블랭크 마스크, EUV용 펠리클로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해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AD 테크놀로지는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 삼성전자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M&A 전략이 있죠. 삼성은 비메모리 쪽을 M&A를 안 하고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지금 후발주로서 추격자 입장으로서 특히 설계 쪽, 펠리클 쪽, 팹리스 쪽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쪽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팹리스는 뭐고? 삼성에서 지금 밀고 있는 파운드리는 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팹리스는 기존에도 설명드렸는데 팹리스, 팹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계만 해요. 공장이 없고 여기는 설계만 하는 기업이에요. 설계만. 여기는 설계를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TSMC랑 비교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이 파운드리가 있죠. 자,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생산만 합니다. 생산만 해요. 생산만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설계와 생산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데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칩셋을 설계하면은 이게 대량 생산을 해갖고 규격화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설계한 것 그리고 애플에서 설계한 것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분화돼 있어요. 차량형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인피니언에서 설계한 거, NXP에서 설계한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설계한 쪽을 이 생산 쪽으로 넘길 때 제가 옷에도 한번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디자이너분이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디자인을 하세요.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에 맞는 옷감부터 시작해서 자재랑 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를 하는 역할이 AD 테크놀로지, 이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감도 고르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추는 어떤 걸로 하고 이게 유광으로 할 거냐 무광으로 할 거냐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맡은 기업이 AD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이 칩리스 업체들이 꼭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 AD 테크놀로지는 원래 고객사가 전 세계에서 50% 중반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TSMC, 대만의 TSMC, 삼성전자 지금 미세 공정에서 강력한 경쟁자로서 사실 경쟁자라고 하기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쟁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게 TSMC, 이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M&A를 해서 모두가 원하는 NXP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NXP에서 TSMC에 지금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한 겁니다. 이건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으로 이동하면은 AD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TSMC의 고객사였기 때문에 그 관련 기술들도 어느 정도는 빠르게 적용하고 빠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연계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의 역할론이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취임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렸던 종목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왜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M&A를 한 건 아니죠.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지 매물이 나와서 삼성전자에서 특정 기업을 인수를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예요? 분명히 더 좋아질 건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직은 기대감이고 추후에 삼성전자가 M&A를 하건 뭔가 더 좋은 기업의 수주를 받건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이렇게 중요한 기업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의 반도체 2030 비전에 맞춰서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사실 12,500원 정도 구간만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매수해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데 너무나도 빨리 뛰어 올라가지고 저희가 이 짧은 영상으로도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빨리 뛰어 올라서 벌써 100%나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갖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기존처럼 12,000원대만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아주 좋은 전략이었는데 12,000원이 뭐예요? 이제는 22,000원 유지되는지 22,000원을 회복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앞자리가 바뀌었죠. 뒷자리는 똑같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저항받고 쉰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한 번에 슈팅이 나왔다.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 휴식 구간을 주시고요. 우리 시장도 쉬고 있잖아요. 얘도 쉴 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 구간을 좀 주시고 휴식 구간 이후에 더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올해 좋아지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데 난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 들고 가시면 되는데 장비주도 그렇고 소재주도 그렇고 기판주들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패키징도 그렇고 보시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계좌가 굉장히 섭섭해져 있고 굉장히 자꾸 소중해져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도 바닥권에서 아직도 못 올라온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 보시면은 2, 3월에도 또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하우스가 아니라 EUV 관련 쪽, 그리고 DDR5 관련 쪽,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HBM 관련 쪽으로 해서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어디서 보느냐?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나도 진짜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시장 공부들, 종목 공부들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스포츠 마케팅과 국내 판권을 소유해서 이 운동기구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또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국내에요,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 두 부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땡파와 또 어떤 파가 있죠? 안드로이드파가 있죠.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삼성? 아니요. 그렇죠. 갤럭시?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하이브가 인수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기업이 또 있죠. SM 기업.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종목명 힌트가 뚝딱 완성이 됐고요. 이제 네. 대표님은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뭐 항상 알고 계시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름에서 이미 앞부분, 뒷부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갤럭시 그리고 SM 하니까 여러분들 한 글자만 맞추시면 될 것 같네요. 가운데 연결돼 있는. 자, STO 관련주 쪽으로 해서 사실 순환되면서 한번 강력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종목명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정 구간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강력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대응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종목들이 이렇게 하나, 두 번의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기존에도 고점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목표가랑 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시고 지금 기회를 노리셔야겠죠. 우리는 기존의 대응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돈줄 라인 있죠. 요 3,000원 구간이 굉장히 지금 유지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 3,000원을 회복하면은 아 좋다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3,000원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3,000원 아래쪽에서 2,500원하고 3,000원 사이 2,750원이 되겠네요. 2,750원까지 내려오는지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구간 부근에서 모아가시면 되겠죠. 여기부터 만약에 2,500원까지 조금 더 밀린다? 분할로 매수하시고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은 2,750원 회복할 때 매수 혹은 2,750원에서 추가적으로 안 밀린다라고 하면 모아가시다가 3,000원 회복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요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선을 회복할 때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타이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돈줄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들 많이 속출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 못한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회복해야 되는 구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만큼 수급이 밑에서 받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슈를 받지도 못했고요. 그러면은 밑에서 회복되지 않는 종목은 조금 모아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시면 되죠. 왜? 내가 주력 종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중을 실은 것도 아니죠. 정찰병 정도만 보내놨는데 아니다 싶으면 딱 자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3,000원 구간 아주 중요한 구간이니까
가격 대응 잘 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3,500원 구간만 가도 그래도 15% 이상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는 좀 어렵지 않다. 고점 돌파하면 너무나도 나이스하겠지만 겸손하게 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점을 낮추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3,50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그다음 전략은 저희가 야간에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짧은 이 쇼츠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대응 방법 그리고 매매 타이밍 전략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보다도 이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3,500원 돌파하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매일 같이 올려주시는 교육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돈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좀 힘들었는데 이 종목 때문에 웃으면서 또 지켜봤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종목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로봇주였다. 이게 개장 초에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삼성전자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1월에 로봇주 하면은 사실 로보티즈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나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삼성에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직접 투자한다라고 해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좀 이슈를 받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치셨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안주로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매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하시는 건 어떻겠느냐,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후발주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삼성그룹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대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로봇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LG그룹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매년 CES에서 LG그룹은 클로이를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으면서 로봇 관련된 기술에 계속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매년 투자를 해요. 그래서 LG그룹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LG그룹은 로보스타를 최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고 로보티즈의 LG가 LG전자예요. 2대 주주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왜 최대 주주인 로보스타가 아니라 로보티즈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로봇 관련주들 탐방을 갈 때 어디로 가요? 로보티즈를 간다.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 로보티즈가 국가에서 볼 때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국정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펼치면은 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도 로봇 정책 얘기 나올 때마다 로보티즈가 멋지게 움직인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얘기 나올 때도 로보티즈, 그 로봇 관련주 움직이는 척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로보티즈가 승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로보티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저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였죠. 이미 기존에도 좋은 수익률이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 보이면서 저항을 받는 듯 보이다가 저항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갭으로 돌파를 해서 개장 초부터 빠르게 저희가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6%대부터 저희가 추적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해야 되는데 상한가 진입을 좀 빠르게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못하면은 나머지 로봇주들 어떻게 된다? 밀릴 수 있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 수 있다.
이 종목이 길게 달지 않더라도 상한가에 못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세력이 빠져나가면은 그 수급 버티지 못하고 윗골이 달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방에서 하루 종일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기존에도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AS까지 급등하는 구간이 여러분들 제일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고점 찍고 밀리면은 수익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밀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이 구간에서 아이고 오늘 상한가 가고 내일도 또 급등하면은 내가 지금 매도하면 그거 다 못 먹는 건데 그 수익률 놓치면 어떡하나. 오히려 오르면은 더 불안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신경 써서 집중해서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었고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간 종목 중 하나였고 자, 그리고 지금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4만 원 구간이 중요해요. 4만 원 회복 못한다. 이 위에 유지 못한다. 한번 정리하세요.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만 원을 만약에 이렇게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4만 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추후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 나오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굳이 로봇주를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른 종목으로 로봇주 중에서 이동하셔도 되고 로봇주가 아닌 다른 섹터 3월에 되면은 조금 전에도 양회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중국발 호재가 들릴 만한 종목들로 해서 예를 들면은 시크릿 업종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인데 그 외에 여행 관련주들 뭐 계속 얘기 나올 거고요. 3월 1일부터 해서는 이제 PCR 검사도 안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해당 관련주들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여러분들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그 중국 관련주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크린앤사이언스 말씀드리면서 미세먼지 많이 날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부양을 하면은 공장이 가동이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 미리 보세요 했는데 1, 2월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들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응하는 전략은 방금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충분히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추적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들 말고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는 섹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양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가격에서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처음에 이 종목이 작년에 이슈가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양산을 뭐 한 해 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콩고에 이제 리튬 광산하고 MOU를 맺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사실인데 MOU 맺었다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줬느냐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이랑 이슈 그리고 수급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5,000원 구간 지금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는 너무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심하게 받은 구간이다. 그리고 25,000원과에서 계속 공방이 나온 것을 보면 이런 구간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5,000원 구간 회복 시도하는 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25,000원만 유지되면 된다라는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뭐 손절 전략 다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뭐 한두 번 소개해드린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그래서 벌써 뭐 200%나 넘는 이제 수익률이 발생하고 했는데 대응 전략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41,000원을 넘어간다? 그런 추세적으로 더 갈 겁니다. 41,000원 돌파 못한다? 그럼 이 구간에서 조금 줄였다가 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쉴 때. 왜냐하면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작고 소중한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더 상식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한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유지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이탈하면 회복될 때 혹은
바닥권에서 이런 구간에서 보아서 매수를 하실 수 있고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 매수는 저항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요. 저항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매도하세요 하고 계속 교육해드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관심 갖지 마시고 쉬는 구간, 매도가 끝나고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는 구간 있죠.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고 리튬 가격 톤당 1톤당 1억 원을 돌파했는데 지금도 뭐 실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기차는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내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몇 명인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비율적으로 지금도 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시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많은 차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리튬 관련주들 원자재 확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3월 14일 날 발표되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미국의 IRA가 있다면은 유럽에는 핵심 원자재법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놓쳐버린 돈줄 종목들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표님과 함께 돈줄 종목들로 함께 포트폴리오 채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돈줄 종목 힌트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줄 종목은요. 대표님께서 AI 관련주로 들고 와 주셨고요.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답은 네. 정해져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가 생각이 나죠. 네. 야구에서 이 타자가 3번 헛스윙했을 때 저희가 뭐라 하죠? 삼진아웃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힌트를 왠지 내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이 종목명을 치면은요 종목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야구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이저리그까지도 어릴 때는 다 지켜봤었는데 요즘엔 너무 바빠서 못 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삼진아웃과 관련돼 있는 이름을 가진 종목이에요. 뭐 아웃만 빼면 되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뒤에 어묵을 붙여도 또 이름이 나오죠. 유명한 어묵이 있죠. 자, 그래서 종목명은 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듣느냐고 지루하실까 봐 긴장 해소 겸 저희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AI 관련주 중에서 삼성의 기존부터 리모컨 관련 부품을 계속 납품을 하던 기업이고요. 이 스마트싱스의 허브를 공급하고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즉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챗 GPT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슈를 받아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유지가 안 되고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단 지금 이렇게 7,500원까지 이탈했으니까 아직까지 불안 요소는 있어요. 이게 테마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서 주가가 다시금 맨 앞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이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분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7,500원 이탈한 구간에서 모아가기 시작한다. 심증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저점 매수 들어오고 금요일도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는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유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7,5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은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소재주로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도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어릴 때 운동량 확인하려고 이제 만 걸음을 걷겠다 해서 채우는 게 뭐였죠? 만보기요. 그러면 1,000걸음은 뭘까요? 천보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웃음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장난기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뭐 이름은 계속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명만 알아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저희한테 종목명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적으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나도 스마트하셔서 종목명은 이미 다 머릿속에 알고 계십니다. 혹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종목이 올해도 캐파 확장이 되고 너무나도 성장률이 좋고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종목이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하이닉스 13만 원에 사신 분들 9만 원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40% 이상이죠. 7만 원에 사신 분은 지금 30% 수익입니다.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누구는 마이너스 40% 이상의 손실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30%의 수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얻어가시는 건 뭐다? 이 매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시겠습니까? 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얻어가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종목 타이밍은 어때요? 최근에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2차전지 소재주들, 특히 양극재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오르고, 리튬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 탄소나노튜브 같은 경우, CNT 도전제 같은 경우, 뭐 나노신 소재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서 저희가 또 기존에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비싸다고 안 오릅니까 종목이. 비싸서 안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대신 추세라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비추세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올해 캐파 증설과 여러 가지 확장세에 접어드는 해라고 보면은 여기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기다리면서 이 구간부터는 싼 종목,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구간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 23만 5천 원 사이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돼요. 가격은 24만 원을 지금 중심으로 놓고 보시고요. 24만 원 회복하면은 어떻게 한다? 물량을 좀 실어주시고요. 이 24만 원 아래에서는 22만 원에서 한 23만 원 사이 정도면 굉장히 좋겠는데 안 내려와주면 24만 원 회복할 때 내려와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 사실 많은 분들이 유추하셨겠지만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로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돈주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돈줄 종목 가운데 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이 종목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자, 성우하이텍. 이 종목 또한 최근에 너무나도 이슈가 되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 너무나도 잘 나왔죠. 그럼 관련주들 움직인 거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움직인 종목이 거의 없어요. 기아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올라오는 척하다가 시장 영향력으로 해서 수급적으로 아직 못 받쳐줘서 밀렸습니다. 앞으로 오를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을 이겨내고 움직인 종목이 바로 이 성우하이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현대차 그룹에 이 부품을 납품하면서 뭐 기술력은 항상 인정을 받아왔죠. 그런데 전기차 전환 시대에도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공급을 원한단 말이에요. 고객사가 다변화하고 지금 실적도 너무나도 잘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 5,000원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원 구간이면 여러분 너무 쌉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교육까지 진행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저희와 함께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모아갈 수 있고 만약에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 5,500원 회복되는 구간에서라도 여러분 보실 수 있었겠죠. 회복되고 나서 급등, 연속적인 급등 흐름. 7,000원에서 정리하셔도 좋고 7,000원에서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이 구간까지 누리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 종목 소개해드렸고 남은 두 종목은 저희 온라인 교육방에서 해드리고 제가 교육을 진행해드릴 테니까 영상 교육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못다한 종목들은 입장하셔서 교육방에서 같이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리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실 이 자동차 관련한 돈줄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 종목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하셔서 대표님께서 올려주시는 교육 영상들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